우리 그 국책연구기관하고 또 대학들이 뭐 긴밀하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경제문서연구의 그 산하에 26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KDI라든지 보건사연구원이라든지 오늘 나와 있는 산업연구원, 무슨 정보통신 여러 종류의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구성원이 한 6천 명쯤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여러 그 학력의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전국 모든 대학에서 우리 연구기관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경제문서 연구회가 아주 큰 고용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 잘 키워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앞으로도 고용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제 배경은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도권 인구가 그 50%를 넘어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 훨씬 이전부터 지역 소멸, 농촌 소멸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대학도 이제 정원이 미달해서 곳곳에서 그 학교를 문 닫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 중에 2020년이 저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교육부 통계를 보면 올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2만 명 정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제 일이 앞으로 매년 진행이 되고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이 되면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 인구가 그 수가 12만 명 한 해에 12만 명 이렇게 채우지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매년 누적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결국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대학을 세우고 운영하고 지역 발전,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을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이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곳곳에 문을 닫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그 과제 중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그 위기 요인 중에 하나다. 이 문제에 우리 대학과 국책연구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찾고 저는 매우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역할을 한 4년 반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누리사업 같은 사업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또 혁신도시 정책 지역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여러 정책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때 뭐 많은 지역 대학들이 협력해서 어쨌든 거의 뭐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보면 그 정책들의 이제는 시효가 거의 다 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연구회에서는 산하의 균형발전연구단을 창설해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 그 내부의 연구기관에 한 15개가 참여하고 또 전국 각 지역에 지역연구원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의 지역 문제, 균형발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자라고 이제 체계를 갖춰 놓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지역 문제를 푸는 핵심 주체가 대학인데 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에 이 균형발전연구단이 연구기관만으로 이게 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학이 좀 적극 동참해서 같이 그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와 지역 대학의 위기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이런 시의적절할 때 이런 대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기업체 몇 개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이유를 찾고 지역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실행 가능한 과감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 일자리 수도권 집중, 일자리 질의 불균형, 지역 소멸 위기의 심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황역인구 급감 등은 지역 위기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지역대학이 지역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5가지 역할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대학이 지역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혁신 테스트베드를 대학 내에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학과, 단과대학 중심의 분절적인 대학 학사 구조로는 대학이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맞춤형 교육, 미래 수요 대응 융합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강원대학교를 예로 들면 지난 몇 년 동안 데이터 사이언스, 인문치료와 같은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입학 정원이 없는 미래융합 가상학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군장병의 취창업을 위한 열린군대 프로그램이나 시민활동가나 일반 시민, 공무원 등에게 석박사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일반대학원 평화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대학의 실험은 계속 진행되고 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언입니다. 지역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지역 내 연합대학 체제 구축입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 지역 고등교육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 중심 국립대학은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역 특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립대학은 각 대학의 설립 취지와 자율성, 수월성을 바탕으로 특성화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각 대학별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추구하면서 자원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지역대학,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제안해 봅니다. 공유학부의 운영이나 공동입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지역대학, 또 지역기업,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캠퍼스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지역대학 간의 연합대학 체제를 바탕으로 지역에 이전한 연구기관과 지역대학이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지역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원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교수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면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의 지역 안착은 물론이요, 지역 소멸, 지역 재생과 같은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할 때 등록금을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리적 요인을 고려할 때 지역대학 내에서의 대학 간의 혹은 대학 내에서의 이동 수업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된다.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학도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시급한 현안, 인구 분포, 산업 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강원대학교는 삼척시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도계읍의 스마트 헬스케어 대학도시 조성 사업을 현재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계읍은 석탄 산업의 몰락과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36%가 60세 이상인 고령화 지역입니다. 도계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기초보건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면 지역 재생 사업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재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압력을 억지로 빼내기보다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신대학교 최일입니다. 저는 그 김원영 총장님과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제 경험에 기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도 지역의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 중심 대학인 그 목포대학 총장을 마치고 인구 12만인 나주에 소재해 있는 동신대학교 지방사립대학의 대표적인 사립대학의 한 유형으로 되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되고 지방이 소멸됨에 따라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게 돼서 수도권 붕괴, 거기에 따른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이미 수많은 논의의 장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 중에 198개 대학 중 인구 30만 이상의 대학은 143개입니다. 인구 30만 이하에 되어 있는 대학이 28%쯤 됩니다. 이러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대학들에 대한 육성 방안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그 줄세우기 정책, 그 다음에 획일적인 평가에 의해서 많은 사립대학들이 폐교되고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남원시에 소재한 산암대학이 폐교된 이후 지금까지도 남원시의 지역 경제는 굉장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시에 있던 한중대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이미 동해시의 지역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멸 고위험 지역 16곳 중에 대학이 소재한 지역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에 소재한 대학일수록 지역과 밀착되어 있고 특히 지역 경제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폐교를 하게 되면 그 소재한 지역의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작은 도시에 위치한 대학일수록 못한 것은 떨어내고 잘할 수 있는 대학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사립대학의 재정은 등록금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세워졌던 모든 대학들이 백화점식의 종합대학을 지향했던 것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현상에서 탈피해서 정말 지역에 맞는, 지역의 경제에 걸맞는 특성화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변모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섣부른 구조조정을 통해서 특성화를 추구하다 보면 특성화 전략이 안착하기 전에 대학은 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은 타임 레그가 깁니다. 10년 정도 걸려서 구조조정이 완성되는데 그 10년간을 버틸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학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걸맞는 특성화된 대학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10년간의 구조조정, 뼈를 깎는 구조조정 기간 동안 더 자력 갱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와줘야 될 책무가 생기는 겁니다. 대학을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만드는 노력이 지금부터 함께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폐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폐교 대상이 되는 대학 가운데서도 잘할 수 있는 분야, 특성화된 분야를 살려서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다짐의 이 해석이어 봅니다. 지방의 사립대학의 재정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섣불리 특성화 전략을 받아들였다가는 대학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움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역대학 육성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정말 천편일률적인 평가에 의한 대학 폐교보다는 대학이 잘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특성화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지역과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장지성입니다. 저는 오늘 산학연 협력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발전하고 지역 대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형편을 보면은 지역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그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수도권으로 진학을 하다 보니까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따라서 지역이 보유하는 혁신 자원이 감소하게 되고, 이게 다시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악순환을 선순환 관계로 바꿔야 되는데, 이 선순환 관계를 바꾸는 데는 산학연 협력이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지역의 발전을 하려면 지역의 혁신 생태계가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 앞으로 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선도형 경제에서는 기술과 인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기술과 인재는 대부분 지역 대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인재가 혁신 생태계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산학연 협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대학은 가장 많은 기술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산학연 협력에서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브의 역할에는 신기술을 개발해 준다든지, 기술 지원 수요에 부응한다든지, 신기술 창업 보육을 선도한다든지, 기타 지역 혁신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과 국가 혁신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허브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이, 우리 현재 지역대학의 현실이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을 해보면은, 제가 학교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학교의 교수 업적 평가 시스템은 산학연 협력 활동에 대해서 가중치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원 구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산업계 경력이 좀 없거나 아니면은 적은 교원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사업 수행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SCI 논문 생산에 굉장히 몰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좀 심지어 우스갯말로 논문 쓰느라고 연구 못 한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 같은 거는 보면은 우리 이 지식 재생산 기반이 국내가 아니고 외국, 특히 미국에
많이 기반되어 있는 걸로 지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이 지역이나 국가 발전 정책 이슈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정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선 그 산학연 협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인적 교류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학연 간의 인적 교류가 일어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필요에 맞는 것을 서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시작이 돼야만 이제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거기 제가 그 방법으로서 몇 개를 써놨습니다만은 뭐 직접적으로 지역 기업하고 산업계 등의 지역 혁신기관하고 이렇게 일정 기간 서로 임직원을 파견해서 혹은 겸용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말고도 우리 간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대학 교원하고 뭐 공공기관이나 혹은 민간연구소 연구진이 팀 티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석박사 학위 논문의 공동 지도 교수제 이런 거를 동원해서 이 학생을 매개로 해서 기업체에 있는 연구소와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학교와 그다음에 연구소의 연구진들이 서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그 교류하는 데는 크게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석박사 과정 학생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연간 10억이면은 100명의 학생을 서로 공동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그 재원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그 작은 재원이라도 우리 각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여기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철 정책연구원장 조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혁신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과 지역의 대학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 대학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로 출범하였고 2005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26개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5개 기관, 충북 진천에 3개 기관, 세종에 15개 기관, 부산, 울산, 나주에 각 1개 기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26개 기관에 4,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연구직이 73%인 약 3,400명입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기로 인해서 매년 40에서 60명의 고경력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연구 분야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기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경제인문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연구 인력을 통해 지역대학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들이 지역대학들과 다양한 협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에 대해 총장님들과 논의하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연구 기획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지역대학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는 것입니다. 공동연구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국가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 대해 신직 연구자를 공동으로 육성해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퇴직하는 전문 인력들을 대학에서 전민교수 제도 등을 통해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사연, 지역대학, 지자체 간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의 실현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뉴딜 정책이 지역에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역에서의 실행 전략이나 발전 전략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역대학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기획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정 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경사연구와 지역대 간에 한시적인 공동연구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지역대학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하는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한 디딤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간담회에서 좋은 제언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총장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여자도 많고 또 우리가 다룬 주제들이 아주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2시간으로는 도저히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이거는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이후에 저희도 다시 우리 총장님들 초청하고 또 총장님들도 개별 대학으로서나 또 국립대, 사립대 다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초청하고 토론하고 이런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뜻 있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앞으로 우리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제안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또 여기 추가 제안도 하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공동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사연구회의 협동연구 예산을 먼저 이렇게 이 과제를 위해서 지출하고 또 여기에 여러 대학들 또 대학의 여러 또 협의회 등이 좀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과거 60년, 70년 2000년 초반까지 팽창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수축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겪지 못한 거대한 수축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 우리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인구 출산율 감소가 작년에 이제 0.97, 올 전반기에 0.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균이 0.92고 지방의 대부분은 0.8345 요 지금 단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지금 회복 불가능한 향후 50년 내에 이런 추세는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수축기에 접어들어서 아까 DMZ를 지킬 병력이 부족해서 전방에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은 2006년에 이런 사태를 놓고 일본 정부 전체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서히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지금 5년 후 10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지방이 무너지고 대학이 무너진다 하는 이 현실을 놓고 일단 저는 지방대학을 살리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직 검증 안 된 몇 가지 이 방안을 예시를 하면 서울대 병원장 하시던 박상철 교수님이 지금 전남대학에 계신다 그러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60세 이상 노인 세대들을 위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알 수 없으나 탁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서 나이 든 분들이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자. 지역 산업체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들을 재교육, 재훈련할 수 있는 방안, 지자체, 지역 공기업 또 혁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내적 요인이고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가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같은 데가 경제 성장 산업화 초기 중기에 접어들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대학을 설립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에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고 저기는 대학이 없어서 지금 고등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미네르바 스쿨이다 뭐도 오만 모델이 다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몇몇 대학 총장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사인이 지금 그 주관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에 좀 참석하십사고 몇 차례 요청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거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학생 유치할 수도 있고 뭐 학기 중에는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방학 때는 뭐 학생을 불러서 가르치거나 우리 교수진이 현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이나 이런 그 국가들의 그 공무원들 우리가 상대를 해보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이 커패시티 빌딩, 고위 그 관리자로서 관리 역량을 키우는 이런 데 대한 교육 수요도 엄청나게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대외경제연구원의 권율 박사님이 현재 우리가 지금 경사연하고 전국의 그 공공기관 한 100여 개에 참여하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라는 걸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각 대학들도 그동안에 했던 이 해외 사업에 좋은 어떤 그 모범 사례들을 좀 많이 소개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류할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장이 열릴 텐데 여기를 좀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또 그 외에 만약에 우리 경사연하고 각 대학의 그 공동 연구단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대학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저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총장 말씀 중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까 그 이종서 대전대학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또 많은 여러 현재 지금 이 교육부는 이제 평가에서 지금 이렇게 그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을 이렇게 가려내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방법 이외에도 대학 간의 M&A도 필요하고 대학과 기업에도 필요하고 뭐 대학과 연구원 사이도 협력책이 필요하고 많은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걸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 이후에 저희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오늘 이 회의를 주관하는 곳이 국책연구전략센터라는 기구가 있고 거기에 김미교 소장 여기 지금 현재 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 모든 정보는 저희 연구회의 홈페이지에다 올리겠습니다. 이 과제와 관련해서 제안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우리 대학하고 연구기관이 아까 단절 우리 동신대학 총장님 막 그런 말씀하시고 교육부 우리 국장님도 모든 게 단절돼 있고 이놈을 평가를 계속 해제기니까 협력해야 될 대학들이 다 개별적 경쟁을 하는 것이지 주변 대학이나 주변의 무슨 지자체나 협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평가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그 지역사회 경제가 안 좋은데 아까 전민현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도대체 부당한 평가다. 이 외에 개별 대학이 어떻게 경쟁하는 데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절대 협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육부 나와 계시는데요. 개별 대학 간의 연구기관하고 두루 협력하는 데 평가를 해서 어떻게 잘 협력하느냐를 우리가 점수를 더 반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대학과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인적 교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를 지금 제안하고자 합니다. 겸임 교수 제도도 있고 겸임 연구원 제도도 있고 어차피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해외에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근의 연구기관에 만약에 교수님들을 파견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어떤 지원을 해드리고 공동 연구가 가능하게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소속으로는 박사 인력이 한 3,000명 가량 지금 뭐 여러 전공 평생을 각 그 공공정책 분야에 다양한 공공정책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경력을 쌓은 이런 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학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와서 어떤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아까 그 연구재단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교류가 우선 되면 저는 많은 변화가 가능하겠다 생각합니다.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의 또 다른 주제는 지역 뉴딜을 어떻게 기획하고 여기에 지자체, 산업체 등등이 참여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동 연구나 공동 컨설팅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경사임 쪽에 균형발전연구단이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단 단장에 우리 오늘 사회를 본다고 고생하는 우리 강현수 원장님이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 저는 지역 대학이 좀 폭넓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이든지 희망하시면 여기에 참여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또 저희 경사연의 이제 좋은 점은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하고 협력 체계를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건의할 사항이나 요청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팀으로 참여하시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희 이 경제문사의 연구의 산하에 11개 정도 되는 연구 그룹을 이걸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포용국가 연구에도 있고 혁신경제 연구에도 있고 교육혁신 연구에도 다양한 연구회가 지금 가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국 각 대학의 이제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각 대학 단위에서도 희망하시면 이런 연구 그룹에 우리 총장도 좀 참여하시고요. 우리 전민훈 총장님 지난번에 혁신경제연구 한번 회의 한번 참석하셨죠. 지금 이 학교 위치가 지금 김해에 있다 보니 좀 자주 참여하시기 힘든데 우선 저희 연구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대학에서 총장님들이 이 연구 모임을 한번 초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오늘 저는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제안하고 또 그 좋은 제안들은 이거를 정부 부처하고 잘 연결해서 중요한 제안은 이걸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 거대한 이 인구 위기에 종합적인 인재 양성, 인적 자원 기획하고 이걸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일 총장님이시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지금 정부 보고 자꾸 하라. 원래 교육인적 자원부는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 부총리라는 직급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익현 국장님 숙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요거 꼭 우리 차관님, 부총리님 꼭 보고를 해주시고 저는 그 위상을 지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할 데가 없고요. 이거 지금 놓치면은 나라가 지금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적 자원을 총괄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요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가 잘 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교육부가 이걸 하려면 시간도 필요한데 우리는 이 말 하고 나서 다 흩어져서 교육부 다 맡겨놓고 이렇게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라도 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토론하고 그것을 교육부가 좀 받아서 빠른 속도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임이 지속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과제 연구 정책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와 또 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분이 좀 책임을 좀 지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신대학이 앞으로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면은 그런 대학에 저희들이 좀 자꾸 전화하겠습니다. 좀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